40년 동안 존경받던 교사였던 한 여인.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단 한순간에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친구들 앞에선 하찮게 취급당한 아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린 자존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남편이 전혀 몰랐던 은퇴한 아내의 충격적인 반란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68살이죠.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년 퇴직을 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뭔가 홀가분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71살이에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아직도 매일 회사에 나가요. 저보다 3살 많지만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대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바빴거든요. 학교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는 이미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뭐했어였어요. 별로 관심 있어 하는 톤은 아니었죠. 오늘 청소하고 빨래했어. 그리고 마트 다녀왔고.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뉴스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버리죠. 저녁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어떤 아이가 뭘 했다, 학부모가 어떻게 왔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집에서 한 일이야 뻔하니까요. 아, 그렇지. 오늘 민수 엄마가 전화했어. 아들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대. 아들 민수는 43살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죠.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와요. 그래. 또 끝이에요. 남편은 밥만 먹고 있죠.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달랐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선생님, 우리 애가 요즘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는 그냥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오늘 회식 있었어?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먹었어. 힘들었겠네. 뭐가 힘들어?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일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퇴직해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했고요. 나도 40년 동안 일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잖아. 쉬고 있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제가 놀고 먹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집안일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는데 쉬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남편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학교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집에 들어와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숙제도 검사해야 하고요. 학부모들한테서 전화도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마주 앉아서 긴 시간을 보낼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는 이미 모든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놀지 않았거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밥 해놓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눈에 잘 안 보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 끝난 상태니까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당했는데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박정자 선생님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부모들한테서도 인정받았죠.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박철수 씨 아내일 뿐이에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뭔가 말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오늘 마트에서 사과가 싸더라고. 그래. 친구 영숙이가 손자 봐준다고 바쁘대. 그래. 이런 식이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저는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됐나? 할 얘기가 없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할 얘기가 많았거든요.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새로운 교육 방법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남편도 들어줬어요. 오늘 우리 반 진호가 수학 문제를 혼자 풀었어. 그래? 그 아이 원래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응.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지. 잘했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집안일은 매일 비슷하고 특별한 일도 없고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뭔가 해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는 매일 성취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집안일을 해도 남편은 당연하게 여기죠. 고마워하지도 않고 대단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점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아내일 뿐인 것 같았죠.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사람들이죠. 대학 동창들이래요. 모두 비슷한 나이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주를 준비해서 내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야, 요즘 집에서 편하겠다. 부인이 퇴직하고 나서 집안일 다 해주고. 편하긴 뭐가 편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더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래도 밥은 차려주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심심하다고 해. 심심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런데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퇴직하고 나서 그래. 뭔가 할 일을 찾으려고 하던데. 여자들은 원래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지. 맞아. 우리 와이프도 취미 생활 하겠다고 난리야.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내 아내는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야.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노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노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노는 사람이래요. 지금도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났죠. 그런데 나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남편과 말다툼할 수는 없잖아요. 교사했으면 연금도 나오고 좋겠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이제 할 일은 없어. 부럽다, 부러워.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을지. 친구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마치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가고 나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화는 났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속으로만 사겼죠. 며칠 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취기가 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왔죠. 오늘 어땠어? 좋았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아, 그런데 김 부장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 자기 아내가 퇴직하고 나서 취미 활동한다면서 돈을 쓴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저는 돈을 쓰지 않으니까 좋다는 식으로요. 마치 제가 가만히 있어서 고맙다는 듯이 말이에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뭘 해보고 싶어? 모르겠어.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서요.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학교에서는 박정자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좋아했고 학부모들도 신뢰했죠. 동료 교사들과도 좋은 관계였어요. 정자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 우리 애가 정자 선생님 담임이 되고 나서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집에서는 그냥 가사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옛 동료가 있어요. 같이 근무했던 이명순 선생님이었죠. 정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지내지 뭐. 나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우고 있어. 너무 재밌어. 좋겠다. 너도 한번 와봐. 같이 해. 글쎄,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 왜 싫어해? 집에서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걸 못마땅해 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명순이는 맞는 말을 했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면 또 시큰둥할 것 같고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당신, 나 문화센터에서 뭔가 배워볼까? 뭘 배우게? 요가나 서예 같은 거. 돈 드는 거야? 조금은 들겠지. 굳이? 집에서 뭘 못해? 역시나 반대였어요. 돈이 드니까 싫어하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돈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래. 심심하면 텔레비전이나 봐. 요즘 재밌는 프로그램 많던데. 텔레비전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는 걸요.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니까 답답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남편의 눈치만 보면서 집에서만 지내야 하나? 제 인생이 이게 다인가? 예전에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늙은 아내일 뿐이에요. 남편 친구들 앞에서는 노는 사람 취급받고요. 정말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혼자 결정하기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생각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화가 계속 쌓여갔어요. 제가 정말 노는 사람인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저도 어디선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어요. 결국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남편 몰래요. 용돈으로 서예 강습비를 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첫날 가는 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집 밖에서 뭔가 하는 거니까요. 문화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더라고요. 서예 교실에 들어가니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 여성들이에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최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화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남편하고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김도현이라는 분이었어요. 65살 정도 되어 보였고요. 인상이 온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박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현이고요. 여기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김도현 선생님은 전직 판사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취미로 서예를 하다가 이렇게 가르치게 됐다고 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말씀도 정중하셨어요. 첫 수업은 기본기부터 배웠어요. 붙잡는 법, 자세, 기본 획 긋는 법 이런 거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까 어색했어요. 학창시절에 서예를 좀 했었는데 거의 50년 만이에요. 박정자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시네요. 김도현 선생님이 제 옆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어릴 때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계속 하시면 금방 늘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가 뭔가 잘한다고 인정해 주니까요.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어요. 근처 카페에서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손자들 보거나 혼자 지내는 분들이요. 정자 씨는 뭘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년 전에 퇴직했죠.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글씨 쓰는 거 잘하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랜만이라. 그래도 선생님이면 다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반가웠어요. 집에서는 그냥 아내일 뿐인데 여기서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다음 수업에도 갔어요. 이번에는 한자를 써봤어요. 이니에지 이런 글자들이요. 김도현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사람답다는 뜻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얘는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고요. 존중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존중받는 느낌 말이에요. 수업 중간에 김도현 선생님이 제 옆에 오셨어요. 박정자님 진도가 빠르시네요. 다른 분들보다 이해도 빠르고. 감사합니다. 교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배우는 법을 아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교사였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수업 때였어요. 김도현 선생님이 저한테 개별 지도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힘있게 써보세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박정자님은 정말 서예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다운 품격이 글씨에도 나타나네요. 선생님다운 품격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전히 선생님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거든요. 인품이라는 말도 좋았어요. 남편은 제 인품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당연하게 여기죠. 수업이 끝나고 김도현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박정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까 좀 어색했어요. 남편 아닌 남자분과 차를 마시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교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40년이나 하셨네요. 좋아해서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었거든요. 요즘은 뭘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죠.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데.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가진 게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그러실 만해요. 저도 판사 일 그만두고 나서 그랬거든요. 김도현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직업이 주는 정체성을 잃었을 때의 허전한 말이에요. 그래서 서예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죠. 좋은 일 하고 계세요. 박정자님도 그런 일을 찾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을 찾을 거라고 해주시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거든요. 김도현 선생님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가치를 인정해 주셨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있었어요. 일찍 들어온 거죠.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 거짓말을 했어요. 문화센터 간 걸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 갔어요. 매번 새로운 걸 배웠고 김도현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활력을 느꼈죠. 특히 김도현 선생님과의 대화가 좋았어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거든요.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제가 잘하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문화센터를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매번 마트 갔다 왔다거나 친구 만났다고 둘러댔어요.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서예 실력은 많이 늘었어요. 김도현 선생님이 계속 칭찬해 주셨거든요. 다른 수강생들도 제 글씨를 좋아했고요. 오랜만에 뭔가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아직 문화센터에서 수업 중이었죠. 4시에 끝나는데 남편은 3시 반에 집에 왔대요. 여보, 어디가 있어?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당황했죠.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동으로 해놨는데도 김도현 선생님이 눈치채셨어요. 급한 전화시면 받으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하죠.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5번이나요.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받았죠. 왜 전화 안 받아? 아, 화장실에 있었어. 집에 없던데? 문 잠겨 있고. 마트에 있어. 금방 갈게. 어느 마트? 이마트요. 거짓말을 또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들킬 뻔했죠.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이마트에 갔어요. 뭐라도 사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유하고 빵을 사서 집에 갔죠. 늦었네. 사람이 많아서요. 그래? 뭐 샀어? 우유하고 빵이요. 남편이 영수증을 보더라고요. 시간이 찍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거죠. 다행히 방금 산 거라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요?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당신, 나 요즘 문화센터 다니고 있어. 뭐라고? 서예 배우고 있어.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죠.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요. 당연히 반대지. 돈은 누가 내는데? 역시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말이죠. 제 용돈으로 냈어요. 용돈도 내가 주는 거잖아. 그럼 제가 번 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고 있어? 퇴직했잖아. 40년 동안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아들 교육비도 냈는데 지금 벌지 않으니까 권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기가 막혔죠. 40년 동안 일한 건 인정 안 하세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럼 저는 평생 당신한테 용돈 받으면서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울해서요. 왜 목소리를 높여? 이웃에서 들어. 들으면 어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나가서 뭘 배운다고 돌아다니냐? 그 말이 저를 완전히 화나게 했어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요. 제가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림만 하고 살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나? 현실을 봐. 현실이 뭔데요? 한 달에 8만 원 쓰는 게 그렇게 큰 현실이에요?
8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알아?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야. 100만 원이 큰 돈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이죠. 남편은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연금이 나와요. 그럼 당신이 친구들이랑 술 먹는 돈은 뭐예요? 한 번에 10만 원씩 쓰면서.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야. 제가 서예 배우는 건 필요 없고요. 필요 없지. 취미 생활이잖아. 취미 생활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한테는 제 행복이 필요 없는 거죠. 저한테는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행복하려면 집에서 해. 굳이 밖에 나가서 돈 쓸 필요 없어. 집에서 뭘 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라고요? 그럼 뭐 어때? 편하잖아. 편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루하고 답답해하는 건 상관없고 편하면 된다는 거였죠. 저는 편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하면 참아. 나이도 먹었는데 철없이 굴지 말고. 철없다고 했어요. 68살에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철없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철없는 게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나이에 맞게요? 그럼 제 나이에는 집에서만 살림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게 아내 역할이야. 아내 역할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이기 전에 박정자라는 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때 정말 터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나왔죠. 아내 역할만 하고 살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40년 동안 교사하면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웠어요.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잖아요. 뒷바라지? 내가 언제 뒷바라지 받았어?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거 뒷바라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냐? 부부가 그런 거지. 당연하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거였죠.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인정해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면 당신도 집안일 하세요. 저만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버니까. 저도 연금 나와요. 그것도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그건 용돈 수준이잖아. 용돈 수준이라고 했어요. 제가 받는 연금을 용돈이라고 하는 거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용돈이요? 제가 40년 동안 일한 게 용돈이에요? 당신은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가정부예요? 저도 인간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내가 언제 존중 안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존중해 준 적 없어요.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반대만 하고요. 그건 내가 이상한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서예 배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지. 또 나이 얘기였어요. 제 나이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20년 넘게 더 살아야 하는데 계속 집에서만 있으라고요? 집에서 뭐가 불만이야? 편하게 살고 있잖아. 편하게 산다고 또 했어요. 제가 불편하고 답답해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였죠. 편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저는 뭔가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요. 인정을 왜 받으려고 해? 집에서 잘하면 되잖아. 집에서 잘한다고 인정해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예는 계속 배울 거예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나가. 뭐라고요?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나가라고 했어요. 서예 배우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나가라고 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나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친구들한테 패 끼치기도 그렇고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했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서 먹었죠. 남편은 제가 굽혀서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서예를 배우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일주일 후에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그럼 당신이 바꾸세요. 내가 뭘 바꿔? 제가 서예 배우는 거 인정해 주세요. 안 돼.
결국 또 싸웠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죠.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요. 며칠 후 문화센터 발표회가 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보여주는 자리였죠. 김도현 선생님이 참가해보라고 권하셨어요. 박정자님 실력이면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텐데. 글쎄요. 제가 그럴 만한지. 물론이에요. 이번 기회에 자신감도 가져보세요. 자신감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요즘 정말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매일 무시당하다 보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꼭 참가하세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김도현 선생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남편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해주셨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발표회 한대. 발표회? 서예 작품 전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참가해 볼까 해서. 뭐하러? 창피하게. 창피하다고 했어요. 제가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게 창피하다는 거였죠. 왜 창피해요?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발표회야. 실력도 없다고 했어요. 김도현 선생님은 잘한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거였죠. 선생님은 잘한다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뭘 알겠어? 그냥 격려차 하는 말이지. 격려차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 마. 괜히 망신만 당해. 망신당한다고 했어요. 제가 뭘 해도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발표회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작품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썼죠. 김도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작품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힘도 있고 품격도 있어요. 품격이 있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 작품에 품격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정자님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글씨에서 인품이 느껴져요. 또 인품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은 제 인품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는데 김도현 선생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표회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오늘 발표회야. 와볼래? 바빠서 못 가. 정말 바쁜 건지 안 오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안 오고 싶은 거겠죠. 그럼 혼자 갈게. 알아서 해.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문화센터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제 작품도 있었죠.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서 멈춰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좋다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이 작품 참 좋네요. 글씨가 힘이 있어 보여요. 누가 쓴 거예요? 박정자라는 분이래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좋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김도현 선생님이 오셨어요. 박정자님 반응이 정말 좋네요. 정말요? 네. 다들 훌륭하다고 해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 실력이에요. 본인 실력이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잘해서라는 거였죠. 발표회가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어요. 다들 제 작품을 칭찬해 주었어요. 정자 씨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선생님답더라고요. 품격이 느껴져요. 선생님답다고 해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개인전도 해보세요. 개인전까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죠.
선생님도 잘했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도 칭찬해 주시고요. 그럼 됐네. 그럼 됐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좀 서운했어요. 남편이라면 조금 더 기뻐해줘도 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며칠 후에 김도현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박정자님, 혹시 개인지도 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개인지도요? 네. 실력이 더 늘 것 같아서요. 개인지도까지 권해주시다니 놀라웠어요. 그런데 비싸지 않을까요?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박정자님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거였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꼭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선생님이 개인지도 받으라고 하시네. 개인지도? 또 돈 들어가겠네. 역시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시니까.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말이야. 돈 벌려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도 발표회에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런 거 다 사교성이야. 진짜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교성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왜 제가 잘한다고 인정해주지 못할까요? 왜 항상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남편과 김도현 선생님의 차이점이 뭘까? 왜 김도현 선생님과 있을 때는 기분이 좋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김도현 선생님은 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가 잘하는 걸 인정해 주시고요. 남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김도현 선생님과 차를 마실 때는 정말 편했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셨거든요. 교사 일이 어떠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 보면 기뻤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셨네요. 훌륭한 일이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죠.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해요. 그러실 만해요. 그런 일을 오래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면 허전하죠. 허전하다고 이해해 주셨어요. 남편은 편하다고만 했는데 말이에요. 서예 배우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서예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박정자님은 서예에 정말 재능이 있으셔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시면 좋을 텐데. 재능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였죠.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였죠. 남편은 제가 뭘 해도 별로라고 했거든요. 칭찬해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존중받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고요. 김도현 선생님과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남편과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또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안주를 준비해서 내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도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어요. 철수야, 부인이 요즘 뭐 한다며? 서예 배운다고 돌아다녀. 아직도?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먹었는데 철이 없어. 또 철없다고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도 취미 생활 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 취미 생활이 뭐야? 그냥 시간 때우기지. 시간 때우기라고 했어요. 제가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서예를 시간 때우기라고 하는 거였죠. 발표회도 했다며? 그래. 무슨 발표회인지 모르겠어.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거.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도 부인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냐? 좋아하는 게 문제야. 너무 빠져 있어. 너무 빠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서예를 좋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간 다음에 남편한테 따졌어요. 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해요? 뭘 어떻게 말했다고? 철없다고 하고 시간 때우기라고 하고. 사실이잖아. 사실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진지하게 배우고 있어요. 진지하게? 취미 생활을 진지하게? 왜 취미 생활은 진지하면 안 돼요? 나이를 생각해봐. 예순이 넘어서 뭘 배운다고 그래. 또 나이 얘기였어요. 제 나이에는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였죠. 나이가 많으면 배우면 안 되나요? 배우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문제야.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대충대충 하라는 거였죠.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집안일 소홀해지고. 언제 집안일 소홀히 했어요?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서예 때문에 요리를 대충 한다는 거였죠.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렇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오직 집안일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당신만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그게 아내 역할이야. 아내 역할이요? 저는 아내이기 전에 박정자라는 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거지. 결혼했다고 제 인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뭐가 없어져? 잘 살고 있잖아.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불행하다고 하는데 잘 살고 있다는 거였죠.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불행해요. 불행? 뭐가 불행해? 존중받지 못하는 게 불행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불행해요. 존중은 받고 있잖아. 언제 존중받았어요? 제 말 들어준 적 있어요? 제가 잘한다고 인정해 준 적 있어요? 인정할 게 뭐가 있어? 인정할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40년 동안 교사하고 지금 서예도 배우고 있는데 인정할 게 없다는 거였죠. 40년 동안 교사한 것도 인정 안 하세요? 그건 옛날 얘기고. 서예 잘한다고 칭찬받은 것도 인정 안 하세요? 그런 거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말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언제 했어? 매일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혼?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요? 불행하다고 또 그러네. 정말 불행해요. 당신과 있으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진다는 게 뭐야?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꿈은 비웃고 제가 잘하는 것도 인정 안 해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노년의 체면이 뭐라고 이혼이냐? 체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고 체면만 중요하다는 거였죠. 체면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게 행복이에요?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는 게. 존중받고 싶으면 잘하면 되지. 제가 뭘 못했다고 그래요? 딱히 못한 건 없지만. 딱히 못한 건 없다고 하면서도 존중은 안 해주는 거였어요. 그럼 왜 존중 안 해줘요? 존중한다고. 언제요? 어떻게요? 평소에 하고 있잖아. 평소에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해? 일일이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어쨌든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불행해? 당신은 모를 거예요. 평생 존중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존중받으며 살았다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당신한테요. 남편이 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혼하면 어디서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돈은 있어? 제 연금으로 살면 되죠. 연금으로 혼자 살기 힘들어. 힘들다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참고 살라는 거였죠. 힘들어도 할 거예요. 여기서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낫겠어요. 무시당한다고? 내가 언제 무시했어? 지금도 무시하고 있잖아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비웃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이혼해. 갑자기 허락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정말요? 응. 해봐. 얼마나 버티나. 얼마나 버티나라고 했어요. 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였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현실이야. 혼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야. 현실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안 돌아와요. 그래? 나중에 울면서 돌아올 텐데. 울면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섰어요. 정말 나갈 거였거든요. 짐은 언제 싸실 거예요? 내가 왜 짐을 싸? 나가려는 사람이 싸야지. 당연히 제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네, 쌀게요. 빨리 싸. 보기 싫어. 보기 싫다고 했어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보기 싫다는 거였죠.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 개인용품 정도였죠. 서예 도구도 빼먹지 않고 챙겼어요.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제가 나가는 게 기쁜 것 같았죠. 사실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남편과 살았어요. 45년 만에 혼자 되는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 존재감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았죠. 마지막으로 돌아보니까 40년을 산 집이 어색하게 보였어요. 제가 정말 여기서 행복했나 싶었거든요. 임시로 근처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문화센터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요. 김도현 선생님이 제 상황을 아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행복하시면 잘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집에 남은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으니까 편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었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내놓는 것을요. 여보, 아침 준비됐어?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부엌에 가보면 텅 비어 있었겠죠.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서 대충 먹어야 했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었겠죠.
돈도 많이 들고 몸에도 좋지 않고요.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매일 해주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에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빨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빨래 기계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고요. 청소도 그랬을 거예요. 집이 점점 더러워지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평소에 제가 조금씩 해놨으니까 깨끗했던 거였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요? 집에 돌아와.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돌아오라고 해요. 왜요? 좋으시잖아요. 좋기는 뭐가 좋아. 혼자 계시니까 편하시잖아요.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다고 했어요. 생각과 다른 모양이었죠. 그럼 어떤데요? 집이 엉망이야. 집이 엉망이라고 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 된 거였죠. 청소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 일도 바쁜데.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일이 없으니까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도 바빠요. 뭐가 바빠? 놀고 있잖아. 또 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서예 배우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게 노는 거라는 거였죠. 놀지 않아요. 제 인생 살고 있어요. 인생이 뭐야? 현실을 봐. 또 현실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연금으로 언제까지 살 거야? 돈 걱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협박하는 거였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긴 뭘 해? 나이도 먹었는데 새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못 구할 거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든 안 구하든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말 고집스럽네. 고집스럽다고 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게 고집스럽다는 거였죠. 2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안 들어올 거야? 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 답답하다고 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였죠. 저도 그 집에 있을 때 답답했어요. 그게 언제 얘기야? 매일이었어요. 매일 답답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좀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줄 몰랐어. 몰랐겠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럼 뭐였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지.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행복한 줄 알았다는 거였죠.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한 달 후에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러 왔어요? 얘기하자. 할 얘기 없는데요. 있어. 중요한 얘기가. 뭔데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뭘요? 너를. 당신을 존중하지 못해서. 존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돌아와줘. 다시 잘해볼게. 다시 잘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반대 안 할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도 잘 들어볼게. 말을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들어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죠. 갑자기 왜 그래요?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제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럼 고마워해야겠네요. 고마워해. 정말 고마워. 고마워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돌아가요. 왜?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 남편한테서 떠나 있었어요. 마음이 떠났다고? 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에. 나이가 많으면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거였죠. 저한테는 중요해요.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네. 후회할 거야.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포기하고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김도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개인 지도도 받기 시작했고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박정자님, 이제 정말 수준급이 되셨네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어요.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했더니 김도현 선생님이 적극 찬성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개인전 준비를 시작했어요. 반년 동안 작품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작품 제목도 직접 정했어요. 새로운 출발이라고요. 제 인생과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았어요. 개인전 며칠 전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개인전 한다며?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축하해. 축하한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을 축하해 주는 거였어요. 고마워요. 가봐도 돼? 와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고 싶으시면 오세요. 그럼 갈게. 개인전 당일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문화센터 사람들도 오고 김도현 선생님의 지인들도 왔고요. 제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전시회를 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작품이 정말 좋네요.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해요. 교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품격이 느껴져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뭔가 해낸 거라는 느낌이었죠. 김도현 선생님도 와주셨어요. 정말 훌륭해요. 제자로서 자랑스러워요. 제자로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시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박정자님의 노력과 재능이에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정말 올 줄 몰랐는데 온 거였죠. 왔구나. 네. 작품 잘 봤어. 작품을 봤다고 했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좋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 작품을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고마워요. 미안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뭐해요? 그래도 미안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한참 작품들을 보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어요. 작품 몇 점이 팔리기도 했고요. 제가 그린 작품이 돈이 되다니 신기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뒤정리를 하는데 김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정자님, 이제 정말 작가가 되셨네요. 작가라고 해주셨어요.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시다니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하실 거죠? 네,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럼 다음 전시회도 준비해 보세요. 다음 전시회까지 얘기해 주시다니 기뻤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1년 전에는 남편 눈치만 보면서 집에서 소극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자신감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됐고 뭘 하고 싶은지도 분명해졌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요. 연금만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누군가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며칠 후에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전시회 정말 잘했더라.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네. 행복해?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신도 잘 지내요. 응.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최근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시니어들을 위한 서예 교실이에요. 김도현 선생님이 저한테 보조 강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박정자님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교사 출신이라는 제 경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였죠. 첫 수업 날이 되었어요. 학생들 앞에 서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정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다시 선생님이 된 거였어요.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였어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 말이에요. 지금의 제 삶이 그래요. 김도현 선생님도 그렇고 새로운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저를 존중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제가 잘하는 걸 인정해주죠. 그래서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돼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어요.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할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싶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집에서 남편 눈치나 보며 살고 있겠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변화를 선택했고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박정자예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정자예요. 서예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시회를 여는 박정자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정자예요. 이제야 정말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답게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을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